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얘는 좀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함수를 실행하고 있고요. 맞죠? 이 모양상 함수를 실행하고 있고 인자로 20이랑 30을 넘겨주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는 없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거고요. 맞죠? 플러스라는 함수는 없으니까요. 자, 함수를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좀 이상하죠? 얘는 지금 뭐예요? 변수잖아요. 여기도 보면 variable이라고 나오죠. 변수예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얘는 뭐예요? 뭐여야 돼요? 함수여야 되는데 얘는 변수로서 5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5를 실행하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5를 실행하는데 정수죠. 심지어 얘는 정수 5를 실행하겠다. 대신에 인자는 20이랑 30이다. 이건 이상해요 좀. 변수는 그냥 데이터 저장용인 거고 함수는 데이터 실행용인 거고. 그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변수를 썼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모양은 이게 아니라 define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라 하는 이유는 인덴트 블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기 싫다 패스만 써도 뭐라 안 해요. 잠깐만, 패스? 아, 그지? 다른 거 가지고 뭐라 하죠 지금? 뭐 가지고 뭐라 해요? 지금 인자 2개 넘어오고 있는데 매개변수 아무것도 없다. 매개변수 자리 채워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A랑 B를 넣었어요. 매개변수로. 그럼 이제 실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집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저는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면 좋겠냐면 이 인자로 넘겨받은 A랑 B 변수를 활용해서 얘네들끼리 합을 출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쪽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50 잘 나오네요. 맞죠? 얘네들끼리 더한 걸 출력해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이 녀석의 실행 방식은 얘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20은 A에 30은 B에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20 더하기 30을 하고 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얘는. 자,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플러스를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10이랑 20이래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30 그냥 나오면 끝이잖아요. 얘는. 그렇죠? 자, 잘 한번 보세요. 얘는 더하기 5를 했는데 제가 프린트 x를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나와요? 맨 위에 거. 이거 그냥 15 나오잖아요. 15 나오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제가 x에다가 10 더하기 5라는 걸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10 더하기 5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5가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방금 한 말은 틀린 거고 이 녀석이 연산 결과가 들어간다가 맞는 거죠. 그죠? 한번 연산을 했다. 그 연산자 우선순위 있었잖아요. 그죠? 이 녀석의 결과 15가 x에 들어가서 15를 출력한다. 이 모양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방금 전에 또 제가 정정한 말이 아니었다면 10 더하기 5가 나왔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얘는 이 연산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그렇죠?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녀석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통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연산이 되고 나서 그 연산 결과가 들어간다. 자, 얘를 이제 플러스라고 보셔야 돼요. 이 녀석의 입장은 지금 먼저 연산이 돼야 하는 거죠. 얘네들을 더하기를 하는 행위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엔 결국 뭐가 들어가요? x라는 변수에는 이 행위에 대한 결과인 15만 들어가게 된다인 거잖아요. 그죠?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이 행위 자체도 행위자라고 보세요. 한번. 지금 이 녀석의 실행 과정은 만약에 10 더하기 5 더하기 5가 있다면 x 15 더하기 5가 될 거고 x는 22 될 거고 이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러면은 10 더하기 25여서 35가 나온다. 그렇죠? 그냥 쭉 풀어 쓴 거예요. 얘네들이 직접적인 연산이 되는 행위자. 얘는 뭐예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에 들어가는 거는 최초에 있던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들어간다는 거죠. 얘도 똑같이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는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는다. 지금 이 행위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이 행위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결과가 없어요. 지금 결과는 50이지 않나요?는 틀린 말이에요. 이 결과는 여기 들어있겠죠. 그쵸? 방금 전에 x에다가 10 더하기 5를 했던 것처럼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논이에요. 논이에요. 논. 프린트랑 여기 남는 이 결과값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울 텐데 이 함수를 실행하는 행위 자체는 실행을 하잖아요. 실행하면 어떤 식의 실행 구조예요. 얘는 이름으로 찾아가서 매개 변수에다가 뭐 인자 있으면 넣어주고 이 안쪽으로 한번 실행한다죠. 그리고 끝이에요. 이 자리에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뭔가 남아야 y에 뭔가 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 값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지금. 그죠? 왜냐면 얘는 출력, 이 여기서 말하는 출력은 여기 밑에 보이는 콘솔의 출력인 거지 그 밖에 어떠한 기능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y를 출력했을 때 non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50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그냥 이 함수를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실행한 결과죠. 얘는.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뭔가 결과값을 남기고 싶어요. 마치 10 더하기 5가 있던 자리에 15가 남아있던 것처럼
그럴 때는 리턴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값은 이 녀석이 정합니다. 이 값은 return value라고 할 거고요. 파이썬에서는 return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return이라는 건데 얘는 말 그대로 반환하다 돌려놓다예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이거 돌려놓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y를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5가 나오는 거예요. a가 20이고 b가 30인 거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5를 돌려놓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행한 자리에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실행이라는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거 변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자리에 뭐 남는데 얘가 결국엔 뭐가 되는데 5가 된다 인거죠. 여기 5라고 써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 10 더하기 5 더하기 5를 했을 때 결론엔 여기에 35가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얘를 그냥 비슷하게 써보면은 이 자리에 5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된 거랑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차이가 없어요. 얘도 행위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행위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남는데 그 결과는 여기 써져 있다. 함수 내부에, 함수 자체적으로 써져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게 함수를 일종의 자판기라고 했을 때 매개 변수는 데이터 tape가 될 거고요. return은 데이터 배출구가 될 거예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또는 이 함수가 시작할 당시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인자죠. 얘는 자판기에 넣는 동전인데 얘가 실질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제 모양을 잘 한번 따져보세요. 이 자체를 자판기라고 했을 때 매개 변수는 밖에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구멍이 될 거고, 이 인자라는 거는 데이터 집어넣는 곳에 넣는 동전, 옵션 값들이 될 거고, 이 자리에 뭔가 남아야 된다, 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뭔가 토해내야 된다 하면 return을 통해서 돌려놓는다. 여기 눈에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Z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0, 200 했어요. Z 출력하면 뭐라고 나와요? 얘는 뭐라고 나오고 얘는 뭐라고 나와요? 둘 다 5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y랑 z에 들어가는 거는 플러스가 끝나고 난 자리에 남아있는 이 값이 될 거니까. 단순해요 되게. a랑 b를 이렇게 써줬다고 해서 얘를 무조건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얘는 이 자리에 뭐 a 플러스 b를 남기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 return 값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때는 인자를 받아서 매개 변수를 활용한 무언가가 되겠죠. return 값 자체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히 이 안쪽에서 print a 플러스 b를 할 때랑은 전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랑은 관련이 없어요.
출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 함수가 실행할 때 이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고, 50과 300이 나오는 일은 얘가 어떻게든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y랑 z를 출력할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좀 큽니다. 얘는 한 줄 한 줄을 실행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 를 하는 거랑 리턴 값으로 a 플러스 b를 하는 거랑은 그냥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10을 돌려놓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인자로 넘어온 값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려놓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얘네들 인자끼리 더한 값을 이 자리에 돌려놓고 싶다 라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될 거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런 변수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해도 될 거고요. c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모양을 완벽하게 맞춰보세요. 실행 구조에 입각해서 자, 얘는 그냥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녀석부터 하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입연산은 나중 문제예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얘가 실행된다는 거는 이름으로 찾아가겠다는 거죠. 이름으로 찾아갈 때 얘는 지금 인자값이 있으므로 20은 A에 30은 B에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쵸? 근데 이름으로 찾아가서 실행을 하려고 봤더니 이 안쪽에 출력이 있어요. 그죠? 1, 2, 3 출력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변수에다가 A 플러스 B를 했는데, A 플러스 B는 뭐예요 지금? A는 20이고 B는 30이기 때문에 50이라는 값이 C 안에 들어있을 거고요. C는 return value네요. 얘가 return value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끝나고 난 자리에 C 안에 들어있는 값인 50을 남겨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50이라는 값이 Y에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Y 안에 들어있는 값인 50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출력하라는 행위는 이렇게 세 개랑 이렇게 하나니까 이렇게 네 줄 나오겠네요. 그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나오고 있고, 이런 거 1, 2, 3, 50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출력 뭐 이렇게 하겠다. 여기다가 뭐 더하기 10 빼기 5, 여기다가 10 했어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얘는
1, 2, 3, 10 나오겠네요. 여기서 뭔 짓을 하던 이 자리에는 10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죠? 무조건 10이 남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때는 A 플러스 B를 이용한, 다시 A와 B를 이용한 결과값인 C를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만약에 얘가 없대요,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논이란 상태가 저장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없다면, 그죠? 그냥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 빈 공간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빈 공간인 채로 두면은 얘는 오류를 내뿜을 거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다의 상태를 나타내는 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Y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했던 이런 순서, 뭐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이게 눈으로 그냥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프린츠 20을 했다. 그럼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때는 20, 얘는 일단 이 함수가 실행됐으니까 20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20논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또는 얘는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 A 플러스 B라고 쓸 거고요. 좀 수를 줄입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3 나오잖아요. 1 더하기 2를 얘는 리턴을 했으니까요. 프린츠 5 할 거고요. 프린츠 10 할 거예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잘 보세요. 얘는 동일하게 또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그럼 A는 1이고 B는 2죠. 5는 출력을 할 거예요. 리턴을 먼저 하죠. 그럼 여기서 리턴 값은 3이겠죠. 1 더하기 2니까요. 여기 3이 남겠네요. 집어넣고 출력하고 끝이에요. 10은 만나지 못해요. 왜냐면 이 함수가 시작되고 나서 이 함수는 언젠가 끝내야 될 거잖아요. 리턴이 끝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이 함수 내부에서 최초에 리턴을 한번 만났다, 네, 리턴을 한번 했다면 그 즉시 끝나요. 함수는 그냥 함수 종료 버튼이에요. 얘는 그 즉시 끝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에서, 그러니까 같은 함수를 실행하는 똑같은 시점에서 리턴을 2번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이거는 이제 그 툴마다 좀 다른데 얘가 unreachable code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차피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만약에 A 플러스 B가 3이면 얘를 리턴, 이게 아니면 얘를 리턴. 얘는 리턴을 2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떨 때는 얘가 될 거고 어떨 때는 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그죠? 이때는 3을 리턴한 거고,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y의 값은 2가 되죠. 왜? 4 빼기 2를 했으니까. 지금 A 플러스 B가 3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안쪽이 될 거니까. 이때는 2번 리턴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리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건데,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좀 더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어, 자, 맞춰보세요.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얘랑 얘는 지금 똑같은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방금 전에 했던 개념이에요. 이건 매개 변수가 맞아요. 똑같은 함수를 실행시키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점마다의 a와 b 값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a 2인 거고 이때 당시에 b는 2인 거고 이 자리에 남는 거는 4 a 더하기 b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b 값이 10이랑 20인 상태로 실행이 되면 이 자리에 남는 거는 30이니까 얘네끼리 곱하면 120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 의해서 인자 값에 의해서 실행시킬 때마다의 이 안에서의 a와 b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지만 리턴하는 그 로직은 같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행위자는 사라지고 행위에 대한 결과만 남아서 해당 변수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투입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동전, 인자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복수계 여기도 되는데 리턴은 여러 개가 써 있어도 하나만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가 써 있다고 해서 여기에 a 플러스 b도 남고 a 마이너스 b도 남는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는 a 플러스 b 할 거고 10 할 거고요. 여기다가 리턴 CS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거 뭘로 변해요? 얘는요? 둘 다 10이죠. 얘는 최초에 리턴 10 하면은 그 즉시 끝날 거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니까요. 여기서 C라는 변수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동작하려면은 이 함수명에 맞게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define is adult age. 잘 보세요. 만약에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전 성인 일시, 그렇지 않으면 전 미성년자 라고 할게요. 이제 어덜트를 실행하는데 나이가 23이에요. 자, 이거 뭐라고 나와요? 이때는 성인이 나와요. 왜? 이 자리에 성인이 남으니까. 근데 좀 이상해요. 저는 프린트를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야 됩니다. 사실 파이썬은 이렇게 해도 나와요. 프린트 1 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값이 있다면 그냥 나와요. 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밑에 것처럼 했을 때. 근데 대신에 이걸 여러 개 쓴다, 그럼 밑에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뭔가 출력하려면은 프린트를 꼭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제가 프린트 이즈 어덜트 23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성인이 남아있으니까 성인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자, 이 함수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좀 자세히 써주기 위해서는 이게 낫겠네. 13 어덜트 이렇게. 그러면 성인, 뭐 미성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보시면은 지금 이 프린트 한 줄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문장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미완성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미완성인 부분을 얘가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성인이라는 말이 남아있으니까 성인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함수를 실행시킬 당시, 이 안쪽에서 지금 실행을 시키고 있죠. 실행시킬 당시에 이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함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3이라는 나이는 성인이야? 라고 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럼 23세는 성인이야를 이 함수한테 물어봤으면 얘는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돼요? 성인이야 미성년자야가 아니라 맞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좀 더 맞지 않아요? 23세는 성인이야? 응. 15살은 성인이야? 아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true와 false를 보통 써요. 이렇게 맞아, 아니야를 나타내는 값을 리턴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관례인데요. 얘는 그냥 행위를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는 행위를 하면 끝이에요. 얘는 대신에 is 어쩌고로 시작하는 함수는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게 그냥 관례예요. 왜냐면 의문문이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맞아? 라고. 그럼 얘는 응 맞아 또는 아니 틀렸어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결국에 남는 거는 true가 된다는 거죠. 지금 대신에 만약에 뭐 15살이다 그럼 이때는 뭐가 남으면 되는 거예요? false가 남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true, false만 해도 우리는 읽는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여기서 줄여도 되는 부분, 이 함수 내에서 필요 없는 부분 뭘까요? 이 함수 내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얘를 이만큼 지웠어요. 얘는 뭐라고 나와요? true가 나오겠네요. 얘는요? non이 나오죠. 왜?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왜? return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리턴을 하기 위해서 저는 if 아니면 else, 이거 아니면 저거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3이 이렇게 넘어가서 얘를 조건을 충족시켰잖아요. 그럼 이 즉시 끝나겠네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15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가서 얘를 실행시켜 봤더니 거짓이네요. 그럼 이 안쪽은 실행이 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리턴 펄스인 거죠. 그럼 이 즉시 끝나겠네요. 또 어쨌든 둘 중 하나만 리턴을 하는 경우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주의해서 최대한 간소화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